하나. 네, 안녕하세요. 정치의 쇼핑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우리 박기조 국장님 모시고서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장님 저하고는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뵌것 같는데 이 스튜디오도 바뀌고 예, 또 제 얼굴도 많이 바뀌었죠. 예, 예. 일단은 뭐 복장부터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예, 또 뭐 지금 비춰주지는 않지만 이제 운동화도 착용을 하시고, 네,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완전히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이 전투 모드로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얼굴 피부빛도 바뀌신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네네. 유권자들한테 좀 더 좀 친숙하고 네. 또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동네 동춘당 사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를 네. 아침 7시 한 20분부터 저녁 아침 8시 한 20분까지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네, 예.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라고 어. 이렇게 출근 인사를 공손하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 3일째 했습니다. 예. 대덕구에서는 뉴페이스신 거죠? 그렇게 인사하신 거는? 그 전에 한 분이 좀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우리 박기조 국장님이 네네. 처음 이렇게 인사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입니다. 예. 예. 어땠어요 반응이? 많은 아무래도 동네 예. 분들이 예. 출근하는 가운데 사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시고 이렇게 크락션도 눌러주시고 또 손을 이렇게 추운데 예. 손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좀 흔들어주시고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반응이. 예. 혼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하고 대로변에서? 네네. 이거 추워지면은 계속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앞으로 제가 예. 저 공천을 좀 받고 예. 또 6월 13일 본선 때까지 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 장소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야, 여기는 이제 자신과 약속이지만은 네. 오늘 이 팡팡 뉴스를 통해서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음. 제가 자신 있게 약속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지역 주민을 위한 약속 꼭 지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네. 몸소 실천하시면서 결혼해 보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우리 앞서 우리 김한태 대표님이나 예. 또 당내 다른 주자들은 열심히 뛰면서 저 앞에 좀 가고 계셨는데 네. 저는 사무처장이라는 뭐 공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음. 좀 느긋하게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좀 빠른 걸음으로 네. 그렇게 좀 하려고 좀 마음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항상 넥타이 정장 차림 하시면서 네네. 또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단정하시고 네네. 이러니까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네. 정말로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소탈한 그런 행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까? 예,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이 네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네요, 그죠? 예. 앞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어떤 좀 포커스를 가지고 네. 임하고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네요. 국정감사는 네.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실정이라든지 또 대안 제시를 위해서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인데요. 이번에 여야 간에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를 임하는 그런 자세, 네. 전략이 뭐 역시 다릅니다. 창과 방패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한 행보, 또 한미 FTA 재협상, 또 여러 가지 또 뭐 인사 문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뭐 창으로 아마 공격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에 관해서 우리 여당은 모든 상임위가 아마 공통적으로 좀 해당이 될 텐데요. 과거 정부,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네.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정부까지 적폐를 좀 청산하겠다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삼고 있어서 창과 방패에 있어서 어디가 좀 센지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네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요즘 맞습니다. 요즘 그 정부 여당 어떻게 보면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에 임할 때는 좀 수성, 어떻게 하면 좀 덜 공격을 좀 받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아주 공세적입니다. 네. 오히려 좀 정부 여당이 야당을 더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날쌘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 국감은 여당에 대한 국감이라기보다도 그 전 정부에 대한 국감에 박근혜 정부의 국감이 더 많지 않나 성격이? 행정부서에 대한 성격보다도 오히려 아무래도 좀 5월달에 정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을 국정감사 동안에 하나하나 좀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정부를 이끌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대로 하면 적폐, 적폐를 뭐 드러내는데 더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감을 시작하면서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국감 시작되면 또 매번 나오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올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연형 국감이다. 공연형. 네. 전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이라든가 뭐 이 정도 또는 뭐 영상 이 정도인데 요즘은 뭐 완전히 공연형으로 실물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런 과거에는 그 노트북 앞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짧은 글을 앞에 놓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PT라든지 아니면 뭐 판넬, 차트 이런 거, 또 뭐 동영상. 요즘은 이게 거의 뭐 애교 수준입니다. 요즘은 실험도 하던데 전자파. 뭐. 워낙 이제 우리 보좌진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그 본인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각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국정감사 이슈들이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자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언론을 받을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또는 그보다 더 좀 조금 더 진전된 또 벗어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공연형 국감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좀 받는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공연도 지나치면은 그게 어색하듯이 좀 더 도가 좀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다들. 그렇죠. 뭐 하시면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이 다반수인데요. 요즘은 그에 못지않게 국회의원들도 보좌진 못지않게 공부를 참 열심히 많이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괜찮은데 또 한탕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통계 들이대고 또 예외적인 사례 들이대고 또 뭐 이상한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뭐 에이즈 관련된 질의하는데 뭐 여중생이 에이즈를 뭐 전파했다. 근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의사분이 에이즈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서요.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에이즈 환자를 많이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증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언론에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 특이하니까. 특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아시면은 특권이 뭐 한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정 활동을 좀 자유스럽게 좀 보장하기 위해 선법적으로 면책 특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일단 좀 내질러고 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기간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증인들 또는 자료들을 좀 과도하게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들인지 자료인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약간은 거기에는 감정들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을 좀 보야 되는 우리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굳이 불러서 또 애쓰게 그 귀한 시간에 왔는데 세워놓기만 하고 질문도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국감에서는 속출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좀 자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한 3, 4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국민들이 받아보면 이 국정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또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습니다. 좀 바꾸자 이전에도 많이 노력했지 않나요? 국정감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좀 공격을 좀 하고 네. 또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장이 되지만은 여당 입장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네. 실정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 또 건설적인 대안 또 올바른 지적에 대한 그런 수용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선수는 구조는 좋은데 어느 정도 이게 국감이 좀 진행이 되면은 이게 네. 이제 정치 공방으로 좀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서 이건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타당한데 이건 이제 우리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을 하고 네.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감싸게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중반 정도 되면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게 좀 과거에 좀 나쁜 좀 설레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게 좀 답습이 될지 좀 바뀌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감사 사후 처리에 대한 네네. 그걸 좀 의무화하는 예, 입법을 예.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시정 요구 및 그 유형들이나 이런 질의 네네. 내용들을 좀 네. 분류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좀 국민들한테 네네. 국감 이후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예. 그런 역할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네. 관련된 시민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국정감사가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서로 또 이렇게 거기에 나오지도 않지만은 문서로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거는 사후에 집행부, 정부 여당, 정부에서 어떻게 그게 좀 처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그거는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역할 굉장히 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네.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야당에서 네네. 이번에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네네. 또 파행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그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네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 장관이 아직 그 임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유일하게 안 된 거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어서 청와대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감안해서 예. 부로 이제 승격을 좀 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좀 맡을 수장이 지금 부재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네. 그 초대 장관이 지금 누가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 방향이 실무를 했었던 사람 중에서 하겠다 이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뭐 학계 쪽에서 좀 하자는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기업인들 중에서는 예. 주식 백지 신탁해야 백지신탁 되는데 부담이 있고 장관 얼마 할지도 모르는 거를 하고서 예. 재산을 그렇게 음. 한다는 게 참 그리고 그렇죠. 기업 자체가 벤처 기업이 네네. 이 주주가 빠지게 되면은 바로 그 주가도 떨어지고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 선택이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래요.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예. 예, 신상도 많이 털리고 예. 그러니까 괜히 나가서 창피당하지 말자. 얼마나 한다고. 예, 뭐 이런 또 입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러다 보면 또 국회의원 차출론 또 나옵니다. 네네. 예, 현직 국회의원이 또 정치인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그분이 이제 장관이 돼서 네. 그 능력을 펼치는 건 둘째치고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예, 맞습니다. 급선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계 또는 현업에 있는 계신 분들보다는 정치인 출신 이 국회의원 특히 예. 현직 국회의원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또 이 장관도 아마 그쪽으로 네. 청와대에서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안희정계에서 네네. 지금 입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쪽에 또 선대 본부장 했던 우리 박영선 네네. 의원이 약간 거론되는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런 그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네. 한국당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으신가요? 이제 단지 예. 뭐 인사권은 뭐 전적으로 네. 대통령이 좀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행사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야당으로서 시작할 건 시작해야 되는데 뭐 박영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MBC 기자 출신으로 특히 이제 경제 쪽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 뭐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매서운 공격을 좀 하신 분이죠. 이제 네. 그런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을 이제 입장을 좀 더 대변하고 음. 또 좀 부양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관을 음. 잘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장관으로 실제 지명이 되면은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물론 뭐 개인적 사견이시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이번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여러 이야기 나왔는데 특히 충청권에서는 네네. 행정수도 관련된 예.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께서 대전 방문 시에 좀 이에 대한 입장을 하나 표방을 네네. 했다고 그러시던데. 먼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되시기 전에 되신 이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대전 충남북 세종 뭐 당원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끝난 직후에 예.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 또 충남에 해당되는 화력발전소 감축 예. 문제 이거 문제가 나왔는데요. 행정수도 문제 특히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보다 이제 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회 분원 문제를 좀 질문했는데 네. 홍준표 당시 후보는 분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 지금도 행정부처가 지금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효율성이 지금 발생하느냐. 그래서 네. 차제에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원, 국회 자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뭐 단순 명료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 시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얘기를 뭐 지역의 언론인들하고 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지금 지역의 언론 보면은 관련된 기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때 워낙 좀 더 강하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네. 뭐 지역 언론인들이 다시 한번 뭐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대선 기간이니까 또 여러 네네. 공약들을 지역에서 네네.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묻힌 거 표를 아닌가요? 넣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제 뭐 그때 네, 참석한 느낌은 표를 넣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네. 그런 이제 국토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분권,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에 전혀 정확하게 몰랐어요. 얘기를 그렇게 좀 하신 것 합리적이게 말씀하셨는지. 같습니다. 올 초에 아마 그 ICC에서 예. 기자간담회 했던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또 하나 이제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정용기 의원이 어제였나요? 그 언론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출마할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신문에 나와서 제가 나온 직후에 한 20-30분 있다가 전화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뜨거운 제목만 본다면은 기존에 나왔던 기사보다는 상당히 저 진전된 내용이라 혹시 기사를 아느냐 했더니 뭐 알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얘기해왔던 그런 기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지역 민심이 어떨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제목에는 출마 의지를 뭐 피력했다. 그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전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 상황을 좀 보가면서 특히 지역민들이 또 국회의원 중도 사퇴에 따른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죠. 그 여론을 좀 두루 좀 앞으로 좀 보겠다. 하고는 싶은데 중도 사퇴에 대한 아마 그거는 이제 반대 의견들 때문에 정용기 의원뿐만 아니라 의지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좀 수준 높이 얘기하시는 이장우 의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나온 타이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군요. 근데 그 의지를 피력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군요. 뭐 크게 뭐 나쁘거나 그러지 않으시다고 어디걸로는 띄워주길 바라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박봉계 의원 기사가 대전시장 도전 생각한 바 없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죠. 그 줄 간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완전히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아마. 생각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생각할 바가 없고 지금부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조심스러워 가지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전제를 달고 또 전제를 달고. 기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권선택 시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고 있고 의리를 지킨다 우리는. 의리를 뭐 이런 지킨다? 뜻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또 주가도 올리겠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럼 조중훈 정치인이. 문제가 되면 지금 현 시장이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마 정영기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시제가 현재로서는 가로 열고 현재로서는 가로 닫고
이게 아마 빠졌을 겁니다. 이제, 네. 이제 그게 넣으면은 이제 나중에 넣으면 안 되죠. 지금 이제 현 시장이 어찌됐든 이제 판결이 임박해 네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시점에 여러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보일 텐데 지금은 요 스탠스가 맞다라는 거군요.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음. 최소한의 그런 현직 시장에 대한 시장에 예우 대한? 차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음.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본인 외에는. 예. 그렇죠. 예. 또 그 밑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네네. 예,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영기 의원이 대덕구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돈 좀 달라 중앙부처나 이렇게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한테 사정사정하면은 대덕특구가 있고 그 살기 좋은데 무슨 돈 온다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느냐. 예. 아 중앙에서 예. 그러니까 대덕특구가 대덕구에 있는 줄 알고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유성군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군입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네네. 좀 어떤 예. 그 이번 이제 국감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얼마 전에 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그 뭐 전문용어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구를 과거에 한 20년 동안 했는데 수많은 그런 그 R&D 연구비를 투입하면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대전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입이 되고 또 반출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 그 상임위에서 국감에서는 이 연구를 과연 해야 되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논의가 오늘도 아마 했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들이 특히 이제 유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R&D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그 효용성 부분도 지금 많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안전이라는 거는 뭐 100만 분의 1 또는 뭐 1000만 분의 1이라도 자꾸 제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도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또 우리 저 정부 부처에서 좀 시민들한테 좀 관련된 뭐 우리 언론 또 네. 시민단체한테 투명하게 자료를 좀 공개하는 것부터 그 의지가 좀 시작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한 R&D인가요? 네네. 예. 근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왔을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렇죠. 공유되지 못하다 이 얘기죠. 약 한 20년 정도 그 연구를 해왔답니다. 아, 그 했는데 정도로 오래 진행이 됐군요. 뭐 안전성은 담보되지 못하면서도 네.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사업적으로 크게 주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금 단계에 있어서 아마 그 상임위에서 그거에 대한 많은 여야가 의원들이 좀 질타가 좀 있었던 걸로 이번 알고 국감에서 이제 이 있습니다. 부분에 네네. 대해서 지적이 오늘 됐고 아마 그 오늘 얘기가 좀 나왔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감이 진행된 이후에 관련 그 연구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공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네. 이제 그 대전시도 그렇고 또 유성구에서 많이 좀 우려를 제기하고 네. 실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어냈는데요. 네. 시민단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안보 문제 때문에 대외 네. 문제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민들 좀 우려를 좀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보는 좀 과감하게 네네. 공개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뭐 투명하게 또 소통을 통한 네네. 그런 정책들이 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그거하고 좀 별도로 지금 탈원전도 예. 좀 국감에 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공론화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결론 일단 네네. 해서 오늘 하나요? 24일 날, 네네. 24일 날 예예. 투표 아마 공방이 아마 치열하다고 합니다. 예, 논리 치열하다고 싸움도 봤죠. 그렇고 말 잘하는 사람 거기 다 모였다고 하대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것만큼 네네. 진짜 그 찬성하는 입장도 그렇고 반대하는 입장도 그렇고 정말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바라는 바람. 예, 앞으로 우리 박희주 국장님 얼굴을 뵙고 싶거나 네네. 또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으면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아침에 동춘당 지금 대로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예. 그 인사를 하면은 한번 손을 흔들어주면 큰 힘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